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현대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단독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정말로 많고 많은 말씀도 실제로 드렸었고요. 이 종목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75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임계점을 세워놓고 터치할 때마다 하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자동차의 시장에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의 밸류가 70만 원 이상은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자동차가 5월 기점으로 상승하나 싶더니 결국 급락하고 거기에 대한 급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다루고 또 많은 말씀이 오고 가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정작 소비자분들께서는 개인 투자자들, 정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진짜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짚어드리는 핵심 영상이 될 거고요. 특히 현대자동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최고의 쾌진격을 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 왜 상승하다가 하락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개별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 하락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라고 단순히 짚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와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시장이 언제 상승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월 초에 하락을 시작했었던 청와대 정책실장의 반도체에 대한 초과 이익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도 이것은 결국 해결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시스템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집하셔도 좋다고, 저점에서 물타기를 하셔도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띠고 있었던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왜 폭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다면은 언제 회복할지 혹은 추가 하락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대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왜 하락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 증시입니다. 나스닥 27,000포인트에서 불과 5거래일 만에 25,000포인트까지 급락합니다. 다소 봉의 길이와 차이는 분명히 있고 깊이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지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일본의 증시입니다. 자, 이거는 대만이고요. 자, 이건 브라질이에요. 중국의 항생입니다. 자, 이건 독일의 닥스 지수예요. 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이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어도 지금 최근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만 국한된 내용도 아니고 미국의 나스닥 중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한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전에 시황에서 제가 물가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나라 시각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소위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CPI 진폭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의 진폭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물가지수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은 금리를 못 내린다 혹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물가지수의 진폭에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습니다. 자, 이게 일전에 발표된 방금 보셨던 6월 10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차트의 진폭입니다. 수치는요, 놀랍게도 예상에 부합하는 숫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누적된 작년 대비해서 4.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롬 파월에서 케빈 허시로 연준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2%도 되지 않았었던 1% 밖에서 2% 안쪽에서 움직였었던 물가는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화폐 값어치를 하락시키고, 즉 금리를 인하시키고 화폐를 무상으로 뿌려내던 재정 정책이에요. 화폐는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되고 물가 지수는 단기간에
1년 만에 9.1%까지 치솟습니다. 물가 지수가 상승하면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민생의 피폐함을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월은 0.25% 하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5.5%까지 1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525베이스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그 결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가가 서서히 빠지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선까지 이르렀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물가에 대한 악재는 없어졌다라고 안심하고 있었죠, 시장에서는. 근데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혹시나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래도 약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잡히지 않았던 물가는요, 치솟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투매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롬 파월에서 케빈 오씨로 연준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케빈 오씨는요, 단기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되 대차대조표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접고요, 질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워씨의 생각이 여태까지 인터뷰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제가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를 딱 집어서 선택한 것은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금융위기 때요, 양적 와다를 충실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기용됐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경제는요,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트럼프는요, 워씨가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씨는요, 청문회에서요, 인플레이션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요, 근원 CPI보다는 절사 평균 지표를 더 선호하고 평균 더 많은 품목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이미 많은 서브 지표들로 열거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또 더 분할해야 된다, 또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부풀었던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잠깐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여러분들께는 아마 PCE 지수라고 좀 더 친숙하실 겁니다. 2월달 PCE 지수 4월달에 발표가 됩니다. 4월 9일날 발표되었던 지표죠.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워씨가 이야기했던 절사 평균 PCE 인플레이션으로 바꾼다면은요, 고작 2.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요, 현재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네? 적절하구나, 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서브 지표를, 경제 지표를 어떻게 뜯어서 달리 보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통화정책의 변화도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CPI 지수, 많은 분들께서 그냥 물가 지수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CPI 지수는요, 상품 물가, 식품 물가, 서비스 물가, 에너지 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4개의 헤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는 품목이 최대 10,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놓은 게 CPI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에너지 값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져도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저축률은요, 3월 달에 3.6%까지 추락하고 지금 아무리 호황기로 엄청난 주가가 상승한들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 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효과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은 약 70% 이상이 주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50%인가 70%인가 하여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즉 부의 효과를 누리질 못하다 보니까요, 소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필수 소비재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타켓에서 쇼핑하던 것을 월마트로 이동하고요. 월마트로 달려가고 있던 것을 다시 달러 스토어로 옮겨가는 이른바 트레이드 다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 여력이 없는 가게에서는요, 부채를 늘려가면서 생활비를 일부 충당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실사례가 있는데요. 다 차치하고 문제는요, 물가가 급등하면서요, 미국의 30년물이 다시 5%라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 리볼빙으로 남은 결제를 2월 달에 정되는 평균 금리는요, 21.5%까지 높아졌고, 만약에 일정 기간 이상 연체를 하게 된다면요, 페널티 금리는 무려 30% 수준까지 높게 부과가 됩니다. 현금 여력이 없어서 3개월 이상 나눠서 납부하는 플랜을 이용한다면요, 금리는 36%까지 치솟고요. 양극화에 대한 심화를 반영하듯이 90일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 중에 있고, 이 때문에 최근 카드사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예요. 이대로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면요, 미국의 저소득층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중산층마저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51년도에 제정된 낡아빠진 규칙인 연준의 독립성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재무부와 협력해서 부채 규모를 선언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케빈 허씨에게 연준 의장의 직책이 부여된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닐 겁니다.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씨의 생각에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시급합니다. 미국의 상황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가 작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만 끝난다면은요, 케빈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연준은요, 금리 인하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이 설령 조정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오더라도, 더 깊게 오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점에서 매집했다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보다 더 밸류 값이 높다고 판단하셨을 때 지금 추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달이 대박주 딱 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은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 제가 여의도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경제 유튜버로 전향을 하긴 했지만은 저와 오랫동안 인연을 쌓으신 기존 동료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대박주를 정말 어렵게 부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 먹거리입니다. 자, AI 관련 인프라 거대 수혜주입니다. 최근 AI 수혜주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200%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혜죠. 자, 이러한 거대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수혜주가 나온다면은, 자, 2차 거대 수혜가 나온다면은,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반드시 잡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4월 20일 이후로 해당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종목이 LG전자였습니다.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정말 많이 높았고, 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기록해서 전부 다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0% 이상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죠.
자, 4월 22일부터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실제로 해당 종목을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과 하락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불과 한 달 만에 100%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원대에 언급했었던 LG전자는요, 불과 한 달 만에 46만원대까지, 고점까지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언급해드렸던 10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전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기존 구독자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안타깝게 이 종목을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후속주가 나왔습니다. 자, 6월 2일 날 새롭게 나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가 핵심입니다. 이것도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라는 부분으로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도 단기간에 100% 이상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만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재무적으로도 엄청 많이 우수하고요. 이름만 대면은 사실 누구나 알만한 플랫폼의 주인인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실 만한 기업이에요. 이 종목이 이란 사태 이후로 너무나 많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짐어만 두셔도 안전하게 단기적으로 100% 이상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인 AI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진심인 기업입니다. 이 해당 종목도요, 앞선 LG전자의 사례처럼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100% 이상만 수익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호흡을 살짝만 여유롭게 가져가신 분들께 정말 안성맞춤인 종목입니다. 다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빨리 잡느냐 늦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대박주가 나오자마자 정말 빠르게 들고 왔기 때문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저점에서 훨씬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도 한번 25년도 거대 상승장, 26년도 상반기에 큰 상승장에서 안타깝게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나도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804-5487번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요, 문자로 두 글자로 기회라고만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표의 대박주를요,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26년도만큼은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멘토가 되도록 많이 노력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대표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종목에 대한 확신과 수익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은요, 앞선 사례로도 충분하겠지만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관망만 해보셔도 좋고요, 수익을 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께만큼은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전부 다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해당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늦지 않게 전부 다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 수익 나시면은 제 영상 찾아와서 꼭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두 글자로 기회라고 남겨주세요. 이 대표의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